(2017년) 정부 합동 업무 보고가 국방 통일, 외교 분야부터 시작됐습니다. 국방부는 지난 4년간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 국방 상황을 전망하며 기본이 튼튼한 국방, 미래를 준비하는 국방을 위한 4대 중점 추진 사항을 제시했습니다. 이날 합동 업무 보고에서 통일부와 외교부는 올 한 해도 대북 제재와 비핵화 원칙을 유지한 가운데 북한 핵 문제 해결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육군 각급 부대가 강한 훈련으로 새해를 맞고 있습니다. 육군 54단은 해안으로 침투하는 적을 경멸하기 위한 새해 첫 해상 사격 훈련을 실시했고, 육군 36사단은 실전과 같은 전투 사격 등을 하며 전투 의지를 보양시켰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장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방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국방부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주관하에 2017년 국방부 업무 계획을 보고했습니다. 현 정부의 지난 4년간 성과와 올해 국방 상황을 평가하고 주요 국방정책 추진 계획을 보고했습니다. 김지한 기자입니다. 국방부가 국민과 함께하는 튼튼한 국방을 주제로 2017년 국방부 업무 계획을 보고했습니다. 4일 오전 서울 정부청사에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주관하에 지난 4년간의 성과와 올해 주요 국방정책이 보고됐습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지난 4년간의 주요 성과로 먼저 확고한 군사 대비 태세 유지를 꼽았습니다. 2015년 북한의 지뢰 포격 도발 당시 단호한 대응으로 8.25 남북 합의를 견인하는 등 남북 군사 관계의 주도권을 확보하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맞춤형 억제 전략과 한국형 삼축 체계 정립, 주한미군 사드 배치 추진을 결정했습니다. 정전협정 이후 처음으로 한강 하구 수역 내 민정경찰을 운용해 불법 조업 중국 어선을 퇴거 차단하고, 62년 만에 한국 방공식별구역을 확대해 관할권을 강화하는 등 국민들의 경제활동을 보장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국방부는 강력한 한미동맹을 유지 발전시키는 한편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합의를 통해 한국군이 연합방위를 주도할 수 있는 능력을 단계적으로 확충했다고 보고했습니다. 미래지향적 국방 역량 강화를 위해 핵심 전력인 230mm급 다련장과 정밀 유도무기, 신형 이지스-3 등 핵심 전력 증강 사업을 적기에 추진하고 민군 기술 협력도 활발하게 추진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병영문화 혁신과 장병 복지에도 노력해 병사 자살 사고가 2014년 40건에서 2016년 21건으로 감소하고 병 봉급 2배 인상 등 장병과 군인 가족들의 복지 향상에도 힘썼다고 보고했습니다. 올해 국방 상황은 미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와 대외 정책 변화 속에 중국과 러시아의 영향력 확대가 예상되고, 미국의 아태 재균형 정책 재검토 가능성과 중국의 적극적 대외 정책 구사로 인한 불안정 요인이 상존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북한은 핵과 미사일 능력 고도화에 혈안이 돼 있고 전략적, 전술적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있어 국내적으로 국민들의 안보 불안이 고조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국방뉴스 김지한입니다. 국방부는 기본이 튼튼한 국방과 미래를 준비하는 국방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4대 국방 운영 중점을 제시했습니다.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실질적 조치와 제반 여건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담았습니다. 오상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4대 국방 운영 중점의 첫 번째는 굳건한 국방태세 확립입니다. 평시 확고한 군사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북한의 핵과 대량 살상무기 위협에 대한 대응 능력을 확충한다는 내용입니다. 특히 지난해 처음 제시한 대량 응징보복 개념의 실현을 위해 올해 안에 특임여단을 창설한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또 실전적 교육훈련을 위해 사관학교 통합교육을 1학년 2학기 중 한 차례에서 1, 2, 3학년 겨울방학 중 2주씩 3차례로 늘리고, 예비전력 정예화를 위해 육군참모총장 직속으로 올해 10월 1일 동원전력사령부를 창설한다고 밝혔습니다. 두 번째는 한미동맹 발전과 국방교류협력 강화입니다. 미국의 새로운 행정부 출범 직후 고위급 교류를 강화하고 지난해 체결한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을 계기로 올해 안에 북한 핵과 미사일 정보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중국과는 사드 관련 우리 입장을 계속 설명하면서 다양한 소통 방안을 강구하고, 러시아뿐 아니라 동남아, 아프리카 등지의 친북 성향 국가와의 협력을 확대해 북한을 압박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셋째, 미래지향적 국방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국방개혁 기본계획 1430을 수정해 발간합니다. 이 수정본에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62만 5천 명인 군 병력을 올해엔 8천 명 더 줄여 61만 7천 명 규모로 하고 육군의 13군 사령부를 내년까지 통합하기 위해 작전계획과 연합지휘구조를 변경한다는 내용을 담을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자랑스럽고 보람있는 군복무 여건 조성을 위해 군 장병의 봉급을 인상하는 방향으로 병역 의무 이행자 보상 체계를 검토하고 국방 의료 지원 체계 발전과 병역 문화 혁신 정책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국방뉴스 오상현입니다. 통일부와 외교부, 국가보훈처도 올해 업무 계획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보고했습니다. 통일부와 외교부는 대북 제재와 비핵화 원칙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주요 내용을 윤현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통일부는 북한의 올바른 변화를 통한 북한의 비핵화와 평화통일 기반 구축을 정책 목표로 삼았습니다. 진정성 없는 북한의 대화 공세엔 응하지 않고 비핵화를 위한 남북 대화가 진행되도록 노력할 방침입니다. 다만 남북 교류 단절 장기화에 따른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결의말 웹사업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북한 취약 계층에 대한 인도적 지원의 경우 필요성과 시급성, 투명성 보장 여부 등을 고려해 결정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북한 주민 인권 증진을 위한 정책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북한 인권기록센터를 통해 실태 조사를 진행하고 향후 책임 규명의 근거를 마련해 나갈 예정입니다. 외교부는 냉전 종식 이후 가장 엄중한 외교안보 환경에서 능동적, 선제적 외교를 전개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북한의 비핵화를 끌어내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 전방위적인 대북 제재와 압박을 지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안보리 결의 이행을 통해 북한 자금줄을 차단하는 한편 대북 정보 유입 강화를 통해 취약 분야를 집중 공략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외교적인 압박에는 군사적 억제가 뒷받침돼야 한다는 판단 아래 한미 외교국방 고위급 확장 억제 전략협의체가 미국 트럼프 신행정부에서 지속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트럼프 행정부와의 정책 조율을 위해 주요 강요 내정자와 빠른 시일 내 접촉하고 공공 외교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외교부는 한중일 3국 간 안정적인 관계 발전을 위해서도 능동적이고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국가보훈처는 한미동맹 유지와 강화를 위해 나라사랑 교육을 확대 실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나라사랑 교육 전문 강사진을 통해 공직자와 학생, 군인 등 155만 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추진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지난 6년간 500만 명이 나라사랑 교육을 받았다면서 향후 1,000만 명 이상 교육을 받을 경우 국내 이념 갈등 해소와 국민 통합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보훈처는 마지막으로 조만간 창설될 주한미군 장병 전우회를 한미동맹 지지 세력으로 활용해 인적 네트워크로 활용하는 등 유엔 참전국과 보훈 외교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뉴스 윤현수입니다. 육군 54단이 정유년 새해를 맞아 완벽한 해양 경계 작전을 위한 해상 전투 사격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육상과 해상, 공중전력이 공조해 야간 합동작전 수행 능력을 향상시켰습니다. 김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둠이 짙게 깔린 해안가. 고요를 깨고 두문의 박격포에서 불이 뿜어져 나옵니다. 포성이 연이어 들려오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던 바다 위 하늘이 밝아집니다. 이어 환한 조명 아래 모습을 드러낸 가상의 적에게 사격이 집중됩니다. 육군 54단의 지해공 합동 해상 전투 사격 현장. 칠흑같이 어두운 밤, 장병들은 해안을 통해 침투하는 적을 경멸하는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레이더와 열상 관측 장비로 적을 식별하면서 훈련이 시작됐고 함께 지역 방어 임무를 수행하는 타군 전력도 즉각 투입됐습니다. 해군의 해상 초계기는 조명 지원에 나섰고 육군 항공과 공군 헬기도 기관총으로 바다 위 적을 제압했습니다. 상륙을 시도하는 적 특수부대는 공용 화기와 개인 화기 사격으로 완전히 경멸됐습니다. 사단 책임 지역 내에 있는 육해 공군 전력의 유기적인 공조 체계와 합동작전 수행 능력을 높이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이를 통해
우리는 어떠한 적의 침투나 도발도 분쇄할 수 있는 군사적 대비태세를 강화할 수 있었습니다. 부대는 정유년 새해를 맞아 처음 실시한 이번 훈련을 통해 더욱 확고한 군사 대비태세를 갖춰 책임 지역을 사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뉴스 김하영입니다. 육군 36사단이 의례적인 신년 행사 대신 전투력 상승을 위한 실전적 훈련으로 새해를 맞았습니다. 부대는 새해맞이 알통구보와 사격 등으로 전투 의지를 불태웠습니다. 이용석 기자입니다. 막 어둠이 거친 이른 아침. 우렁찬 구호 소리가 대지를 깨웁니다. 장병들은 강인한 정신력과 체력을 키우기 위해 알통구보를 합니다. 영하의 날씨에 아랑곳하지 않고 새해에도 나라를 지키겠다는 의지는 뜨겁습니다. 한편 사단장을 비롯한 사단 참모부 전 간부가 개인 화기 사격을 실시했습니다. 연습 사격과 실전 사격으로 사단 지휘부가 참여했습니다. 이날 부대원들은 가장 강한 훈련이 가장 완벽한 대비태세라는 인식으로 굳은 결의를 다졌습니다. 육군 36사단은 정유년에도 강원 안보 지킴이로서 지역 주민들이 신뢰하고 자랑스러워하는 위풍당당한 백호 부대를 완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뉴스 이용석입니다. 해군 청해부대는 지난 2009년부터 현재까지 소말리아 해역에서 우리 선박을 해적으로부터 보호하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데요. 청해부대 23지인 채영함이 새해 첫 파병길에 올랐습니다. 해군작전사령부는 지난 3일 부산 작전기지에서 청해부대 23진 출항 환송식을 거행했습니다. 청해부대 23진으로 파견되는 채영함은 이번이 4번째 파병이며 함승조원을 비롯해 특수전 요원으로 구성된 검문검색대와 링스 헬기를 운용하는 항공대 등 300여 명으로 편성됐습니다. 특히 부대장 김경률 대령은 지난 2011년 아덴만 여명작전 때 청해부대 육진의 작전 참모 임무를 수행했고 그를 비롯한 부대원 80여 명이 청해부대 파병 유경험자입니다. 부대는 완벽한 임무 수행을 위해 지난 11월부터 기항지 조함 숙달 훈련과 저격수 항공 사격 훈련 등 실전에 부합하는 교육 훈련을 실시해왔습니다. 대한민국 국가 대표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반드시 임무를 완수하겠습니다. 나아가 우리 국민과 선박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자랑스럽고 든든한 청해부대가 되겠습니다. 이날 소말리아 해역으로 출발한 청해부대 23진은 오는 7월까지 선박 호송과 해양안보작전, 우리 교민과 어선보호 등의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국가안보를 선도하는 세계인류 국방대학교가 지난 3일 2016년도 학위 수여식을 개최했습니다. 위승호 국방대 총장 주관으로 열린 이번 수여식에는 육해 공군 간부와 군무원, 민간인 등 총 184명이 자리해 석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특히 지난해 국방대 최초로 차세대 국가안보 리더 양성 프로그램 선발생이었던 민간인 학생 3명도 이날 수여식에 참석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성공의 주인이 되기 위한 긍정적 사고와 주어진 임무를 반드시 완수하려는 열정, 그리고 절대 포기하지 않는 불굴의 의지를 가지고 조국 대한민국과 우리 군이 필요로 하는 멋지고 야무진 젊은 간성들이 되어주길 당부합니다. 한편 이날 성적과 논문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둔 김희영 공군 소령 등 총 30명의 학생들에게는 상장과 표창이 수여됐습니다. 국방일보로 보는 병영 소식입니다. 대한민국 공군 최초의 여성 전투 비행대장이 탄생했죠. 국방일보 3면을 보시면요. 자랑스러운 3명의 주인공을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 바로 박지원, 박지원, 하정미 소령입니다. 박지원 소령은 최초의 여성 전투조종사에서 최초의 여성 전투기 편대장이라는 2개의 타이틀을 이미 얻었는데요. 이번엔 최초의 여성 전투 비행대장이라는 기록을 추가했습니다. 또 박지원 소령도 공사 동기생인 박지원 소령과 함께 최초의 여성 전투조종사 대열에 함께 서게 됐습니다. 그런가 하면 하정미 소령은요, A-37 공격기에서 기종을 전환해 최초의 KF-16 여성 전투조종사에 합류하게 됐는데요. 공사 여성 입교 후 20년 만에, 또한 2002년 여성 전투조종사가 처음 탄생한 지 15년 만에 쾌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행대장은 대대의 전반적인 모든 업무를 총괄하는 중책인 만큼
이들의 어깨가 더욱 무거워질 텐데요. 계속되는 이들의 힘찬 도약, 앞으로 쭉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번엔 국방일보 4면을 보실까요? 육군 27사단의 김용모 주임원사 등 7명이 새해 첫 훈련을 마치고 이동하던 중 민가 옆 오두막에서 불길이 번지는 것을 목격했는데요. 화재를 발견하자마자 사고 현장으로 달려가 소화기로 불을 진화하며 주민을 구출해냈습니다. 장병들의 이러한 희생정신 덕분에 주민의 소중한 재산과 목숨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이상 국방일보로 보는 병영 소식이었습니다. 국방뉴스에서는 2017년 정유년 한 해 동안 국군 수도병원과 함께 우리 군 의료체계에 대한 모든 것을 시청자 여러분께 전달할 예정인데요. 군 의료 시스템부터 각종 질병관리 방법까지 모든 것을 망라할 예정입니다. 장병건강 프로젝트 건강이 보인다. 그럼 오늘 첫 시간으로 국군 수도병원은 어떤 곳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군 최상위 의료기관 국군 수도병원. 국군 수도병원은 그동안 장병 건강 증진과 군 의료 선진화를 이끌어왔습니다. 국내 최고 전문 의료진 구축, 최첨단 진료 장비 보유 등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병원장을 비롯한 모든 구성원들은 끊임없이 노력해왔습니다. 그동안에 저희 수도병원이 여러 가지 내실화 과정을 통해서 진료 역량이 많이 향상이 되었고, 지금은 특정 영역에 관해서는 특히 군 특성화 질환들에 관해서는 민간 의료 수준과 동등한 그런 수준의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충분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고, 특수 분야에 관해서는 민간을 리드할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을 가지고 우리가 수도병원이 앞으로 발전해 나갈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1950년 부산에서 제36 육군병원으로 처음 창설된 병원은 1951년 서울로 장소를 옮겨 수도 육군병원, 국군 수도 통합병원 등의 개칭을 거쳐 현재 경기도 성남의 국군 수도병원이란 이름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후 2009년 군 책임운영기관 지정 후 군 의료질 개선과 수준급 군 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민간의사 채용 운영을 전격적으로 실시해 변화를 꾀했습니다. 경험이 풍부한 민간의사들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병원을 찾는 환자에게 만족감을 주는 것은 물론 군 의료인력에게 경험과 실력을 전수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PET-CT와 MRI 같은 장비 최신화를 발빠르게 진행하고 있으며 건강증진센터, 치과, 진단검사의학과 등 장병들이 필요한 의료 서비스의 모든 것이 구비돼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365일) 24시간 응급환자 치료를 위한 응급의료센터, 메르스와 같이 격리가 필요한 환자를 위한 격리병동시설에는 음압병실을 운용하며 군뿐만이 아닌 국가재난시 3차 의료기관으로서 역할을 위한 준비 또한 완벽히 갖추고 있습니다. 그 결과 병원은 2012년 보건복지부 의료기관 인증제 평가에서 당당히 인증을 획득했습니다. 이는 경기도 국공립병원은 물론 군병원을 통틀어 처음으로 이룬 쾌거. 지난해 다시 한번 종합병원 인증을 재획득하며 군과 국민들로부터 군 의료에 대한 믿음을 심어주고 환자 진료의 적정성과 안전성을 민간병원 수준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데 큰 힘을 얻었습니다. 또 우리 모든 장병들의 건강 문제는 우리가 해결해야 된다는 그런 원칙에 따라서 지금 사실 국군 외상센터라고 하는 새로운 종류의 그 치료 시설을 2020년에 완공을 목표로 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군내 모든 질환자들을 골든 타임 안에, 짧은 시간 안에 아주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저희 국군 수도병원 내에 설비하고 완비하게 되는 겁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아마 저희 군 의료가 한 단계 도약하는 그런 그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65년간 군장병의 곁에서 장병들의 건강을 책임져 온 국군 수도병원. 지금 이 순간도 국군 수도병원 의료진은 환자를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최고의 진료 기술을 통해 병마에 신음하는 환우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국방부가 2017년 업무계획 보고에서 주요 성과로 확고한 군사대비 태세 유지를 꼽았습니다. 국방부는 그러면서 올해도 기본이 튼튼한 국방, 미래를 준비하는 국방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우리 군은 굳건한 국방태세를 확립해 국민들로부터 부여받은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것입니다. 국방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